음악 시작! 만약에 말이죠. 미국 최고의 소설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위대한 개츠비의 심장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자, 위대한 개츠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소설이 태어난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해요. 겉은 번쩍번쩍 빛났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정말 모순으로 가득 찬 시대였거든요. 네, 바로 재즈 시대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화려함과 타락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뒤섞여 있던 그야말로 눈부신 모순의 시대였죠.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미국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게 돼요. 특히 뉴욕은 어땠냐면요. 돈과 사치가 정말 말 그대로 넘쳐 흘렀죠. 매일 밤 어딘가에서는 흥청망청 파티가 열리고 새로운 소비 문화가 폭발적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얼굴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 그 어두운 그늘에서는 금주법 때문에 주류 밀수나 조직 범죄 같은 게 들끓고 있었던 거죠. 정말 빛과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세대, 즉 더 러스트 제너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전생을 겪으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고 깊은 환멸 속에서 방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공허함과 혼란이라는 감정이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인 피츠 제롤드를 비롯한 당대 예술가들의 창작열에 불을 붙이게 된 거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바로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벼락부자와 전통적인 상류층,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낀 한 여자의 이야기로 말이죠.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 롱아일랜드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벼락부자들이 사는 웨스트에그랑 대대로 돈 많은 명문가들이 사는 이스트에그로 나뉘거든요. 말하자면 당시의 첨예한 계급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도 같은 곳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요 인물들을 만나볼까요? 이들은 그냥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각각이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어요. 먼저 꿈을 향해 모든 걸 내던진 몽상가, 제이 개츠비, 그리고 개츠비가 그토록 손해놓고 싶어하는 과거이자 꿈의 상징, 데이지, 또 견고한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 톰 뷰캐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의 눈과도 같은 존재, 닉 캐러웨이가 있습니다. 주인공 개츠비는 정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주말마다 온갖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는 이 화려한 파티들. 사실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 옛사랑 데이지의 눈길을 단 한 번이라도 끌어보려는 정말 치밀하고도 절박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하지만 반짝이던 꿈은 영원할 수 없겠죠? 개츠비의 꿈이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마침내 그 비극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개츠비는 오직 데이지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부의 제국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돈은 데이지의 남편 톰으로 대표되는 오래된 돈의 오만함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끔찍한 사고와 뒤이은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뒤엉키면서 개츠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는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소설에서 가장 쓸쓸하고 가슴 아픈 장면일 겁니다. 매주 수백 명이 북적이던 그의 대저택.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는요, 정말 거짓말처럼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 텅 빈 장례식이야말로 개츠비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세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공허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소설의 가장 유용한 마지막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배처럼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존재라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이 소설이 왜 아직까지도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 시대를 초월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피츠 제럴드의 정말 소름 돋는 통찰력이 드러나요. 위대한 개츠비가 출간된 게 1925년이거든요. 그런데 소설에서 묘사된 개츠비 한 개인의 허무한 몰락이
불과 4년 뒤에 미국 전체를 덮친 대공황이라는 국가적인 몰락을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해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가 흔히 믿는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첫째, 부만 있으면 행복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까지도 살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 바로 물질주의의 함정을 보여주고요. 둘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불륜, 심지어 범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도덕적인 타락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츠비의 꿈 자체가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이상화되고 왜곡된 과거에 기반한 거대한 환상이었다는 점이죠. 어떠세요? 듣다 보니 어딘가 좀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부를 과시하고 어떻게든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애썼던 그 제주시대의 모습, 끊임없이 좋아요를 갈구하고 더 나은 나를 연출해야 하는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의 우리 모습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겹쳐 보입니다. 어쩌면 1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도 우리는 여전히 개츠비처럼 자신만의 녹색 불빛을 향해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